창선감이로 이 소설은 뭐 대가족제도, 가족제도에 관련된 거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가족제도 중에서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가 뭔지 알지? 남편 하나인데 부인이 여럿이란 말이야. 그 사이에서 가족들하고 대가족제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의 풍파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야. 그렇다면 현대 소설 중에 세만식의 태평천하고 비슷한 거야. 근데 이제 시대상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런 내용이 주된 거고, 그러면 유교 질서의 일부 다처제라는 가족제도가 불합리한 건데 그 사이에 가족들 간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대부분 윤리 도덕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거론된단 말이야. 사건들이 대부분 윤리적 덕목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걸 어기면 그러면 안 된다 교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설은 인물의 행동, 대화 이게 중심이란 말이야. 좀 떨어지는 소설들이 전부 작가가 다 요약해서 전달해 주거든. 여기는 지금 사건, 인물, 행동하고 대화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성이 아주 잘 짜여진 구성, 그래야 좀 재미가 느껴져.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병부상서, 벼슬인데 이게 방한님 전에서도 아들 낙성이 병부상서 되잖아. 그 벼슬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화욱이야. 화욱인데 이 벼슬아치가 부인이 여러 명 있었어. 그게 신부인, 요부인, 정부인 이렇게 부인이 3명이란 말이야. 신부인은 첫 번째 부인이겠지. 아들 낳는데 화춘이고 이름 잘 기억해도 화춘.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인 요부인한테는 딸을 낳는데 그게 화빙선이야. 그 다음에 정부인 세 번째 부인은 화진을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춘, 화빙선, 화진 이게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남 일녀지. 근데 문제는 각각 부인이 달라. 즉 어머니가 다르다고. 자, 그 다음에 요부인 둘째 부인은 화빙선을 낳은 다음에 얼마 안 있다 죽었어. 그러면 신부인이 키워주겠지, 그치? 화빙선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인 정부인 역시 화진이 장성하기 전에 세상을 든다. 그러면 누가 남은 거야? 신부인. 그럼 이때 딱 떠오르는 게 뭐야? 그럼 계모는 아니지만 학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딱 나온단 말이지. 자, 장자인 화춘은 성격이 용렬해. 딱 떠오르는 건 그 장화홍련전에 그 계모의 아들이 떠올라야 돼. 그 물에다 빠뜨려 죽였었거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그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인 화춘은 성격이 용렬하고, 그 다음에 화진 아까 얘기했지만 세 번째 부인 그 정부인이지, 정부인의 아들, 얘는 또 영특하고 덕망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화욱이 있잖아, 화빙선 둘째 부인의 딸이잖아, 그지? 화욱은 화빙선과 화진만을 편애하고, 미안해, 화욱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둘째 부인의 딸 화빙선, 셋째 부인의 아들 화욱이 된다. 화진. 그럼 첫째 아들 여기 나온 화춘은 약간 좀 멀리한단 말이야, 아버지가. 둘을 편애하고 신부인과 화춘은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는 거고, 조정의 간신들이 막 득세하면서 충신이 밀려나게 되는데 그때 화욱도 병부상사에서 스스로 물러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자식이 3명이니까 모두 혼인시킨 다음에 죽었어. 그럼 남아있는 건 첫째 부인 신부인, 아들 화춘,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부인은 죽었으니까 화빙선을 하고 화진이 남았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욱이 죽은 다음에 신부인 화춘은 그 자기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자식인 화빙선과 화진, 그리고 화진이 결혼했기 때문에 두 아내를 괴롭히게 된단 말이야. 갑질하는 거지, 한마디로. 결국 화진은 화춘의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가고 그의 두 아내는 역시 누명을 쓴 채 집안에서 내쫓긴다. 여기는 아기는 첫 번째 부인 신부인과 그 아들 화춘이다. 알았지? 자, 유배지에서 화진은 곽공을 만나 누구? 조력자 나온 거예요. 도수를 익힌 다음에 화진은 백의종을 해가지고 해적을 토벌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영웅적인 일대기에서 나오는 업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정남의 대원수가 돼가지고 남쪽 지역을 평정한다. 애들을 평정한다는 게 두드려가지고 안정시킨다, 그런 얘기야. 첫 번째 부인 신부인하고 그 아들 화춘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딱 나왔지? 해피엔딩 이렇게 되는 거야.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가문이 다시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창성감이라는 내용이야. 자, 그럼 본문. 자, 창성감이 어느 부분인가 보자. 이전에 진공이 병부에 있을 때였다. 병부 상서였으니까 아버지 화욱이 거기 있었을 때였어. 엄수의 양아들 조문아가 진공의 딸 채경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과 혼인시키려고 청혼을 했는데 엄승이 양아들 조문아하고 진공의 딸 채경, 조문아하고 채경을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공이 매정하게 사양하며 물리친 일이 있었다. 조문아는 크게 분개한 나머지 엄승에게 청탁하여 진공을 산서성 노안부의 제독으로 좌천시켰다. 청혼을 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래서 그 복수로다가 좌천시켜버린 거야. 그런 후에 다시 양석을 시켜갖고 진공이 태원전 3천만 량을 사사로이 착복했다 이렇게 무고한 다음에 누명신 거지. 그 의혹에 가두고 온갖 음모로 죄를 얼검했다. 그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화진이 진공이 말이지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박해를 받은 거야. 아니? 조문아는 부인 채경이 서울에 옛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부인의 친척 오라버니 오낭중을 불러 말했다. 자, 오낭중을 불러 말해서 조문아가 진영수의 죄로 보자면 죽어 마땅하지만 지금
그 복수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입만 한번 뻥끗하면 구해줄 수도 있어. 내가 입만 뻥끗해서 누명을 벗겨주면 구해줄 수 있다는 거야. 허나 지난번에 진영수는 나를 심히 업신여기며 우리 집에 청혼을 딱 잘라 거절했었지. 이 말 자체가 지금 복수였단 말이야. 알았니? 복수로 좌천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누명을 씌웠다는 얘기야. 그러니 지금 내가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는 없지 않소. 듣자니 그대가 진영수와는 친척간이라고 하니 진영수가 살아서 감옥문을 나오는 걸 보고 싶다면, 진공이 살아나는 걸 보고 싶다면 나를 위해 그 딸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그 딸이 만약 효녀라면 틀림없이 어찌해야 하는지 알 것이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버지 살리고 싶으면 너 결혼해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지? 자, 혼인을 끝까지 시키고자 하는 거지. 오낭중은 원래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저 내내 하기만 하는 위인이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얘는 어떤 사람이라고? 오낭중은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내내 소리, 거절을 못하는, 아부하는 그런 위인이라고 딱 직접적으로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직접적 제시라고 하는 거야. 전에 나왔지만 텔링이야, 텔링.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바로 오부인을 찾아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전해줬다. 진영수를 살리려면 그 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한 거야. 그러자 부인이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러면 자, 지금 자기 남편의 목숨을 가지고 딸을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거야. 목숨을 빌미로 해갖고 딸을 달라는 얘기 때문에 화를 낸 거지. 자, 조문아, 그놈이 감히 내 딸을 모욕하다니 채경이 분연히 아리었다. 화가 났어. 옛날 효녀 중에는 사형에 처해진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관가의 노비가 된 이도 있고, 이렇게 훌륭한 효녀도 있었어요, 옛날에. 또 몸을 팔아가서 부모의 상대를 치른 그런 효녀도 있습니다. 저의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저기 그 효경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에선 효지시하라, 이런 말이 있어. 이제 효경에 나온 거고 효도의 시작이란 말이야.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오.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잘 관리하고 소중히 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여기서 지금 내 몸은 부모님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 소중한 부모님을 저버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겠지. 지금 아버님이 무거운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자식된 도리로 모욕인지 아닌지 따질 겨를이 없다. 모욕이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서리법 강조했다. 뭐 따질 겨를 없이 따져서는 안 되고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아버지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평소에 딸이 옥처럼 맑고 서리빨처럼 깨끗한 마음, 이것도 역시 직접적 제시지. 자, 거기 나와 있는 딸 채경이 어떤 사람인가를 작가가 지금 직접적으로 제시했어. 옥처럼 맑고 서리빨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지녔다고 생각하고 있던 부인은 채경의 이 말을 듣고 경악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를 살린다고 너가 하기 싫은 결혼을 해야 되겠니? 뭐 이런 거야. 그러다 한참 뒤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총계정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으니. 자, 그리고 이게 소설에서 총계정이라는 곳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있었나 봐. 시의 내용이 뭔데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야. 그게 시의 내용이 현실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가 미래를 예언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진짜였다니 참으로 슬프구나 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어떻게 너의 마음을 의심하겠니? 채경의 어떤 효녀로서의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딸을 죽이고 아비를 살리면 살아난 아비의 마음은 또 어떻겠느냐. 옛사람의 말에 내기에 황금을 건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했다. 지금 내 마음이 황금을 내기에 건 사람하고 같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도박 같은 거고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떤 게 옳은 일인지 막 이렇게 혼란스럽단 말이야. 너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는 효녀 채경과 그 다음에 어머니와의 대화인데, 한쪽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생각했다. 어머니의 대답은 그거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라고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채경은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결단했다는 얘기지. 직접 오낭중에게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했고, 자, 그러니까 오낭중은 중간에 전달자야, 알았니? 근데 얘가 아부를 떠는 놈이라서 다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야. 오낭중이 크게 기뻐하면서 조문화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조문화 심부름을 하는 오낭중이 결국은 목적을 이뤘네, 그지? 조문화는 미칠 듯이 기뻐했다. 내 무너진 자존심, 뭐 이런 거야. 다음날 조문화가 다시 엄승에게 청탁을 넣으니 천자는 진공을 죽이지 않고 운남으로 귀향을 보냈다. 자, 원래는 죽을 거였는데 살아났다, 그런 얘기지. 진공이 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채경이 붙들고 통곡하는데 진공은 강개한 모습으로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다. 강개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차라리 죽는 게 좋아. 아니? 죽는 게 좋다고. 딸을 팔아서 자기가 사는 건 좀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의로운, 정의로운 마음은 죽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원통해서 그런 거야. 내가 미리 기미를 알아차려 벼슬을 그만둘 것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벼슬을 그만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딸이 희생되지 않을 텐데, 이거고.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지체한 탓에 이 같은 몹쓸 일을 당했으니 딸은 팔려서 시집가고 자기는 비굴하게 살아났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진공이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 탓이라고 돌리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거야. 응? 그렇지만 틀림없이 죽을 목숨을 폐하께서 너그러 용서하셨으니 이 또한 천지신명이 보살핀 덕이야. 어쨌거나 목숨이 살아난 것은 이건 천지신명, 하늘이 도왔다, 신이 도왔다 그런 얘기야. 그러자 부인이 흐느끼며 조문화와 혼사하기로 한 일을 말했다. 아, 내가 살아난 게 그거였구나. 진공은 화가 치밀어서 머리털이 모두 곤두섰다. 우리가 무섭거나 화가 나면 저러지, 그지? 그래서 화난 거지. 내가 차라리 처형당해 버려지는 시체가 될지언정 어찌 차마 도둑놈은 조문화를 말한 거고 사돈을 맺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견디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런 놈하고 사돈이 될 바에는. 게다가 우리 딸은 3살 때부터 이미 윤녀과, 자, 걸음 꺼야 돼. 윤녀과 약혼하여 지금 11애가 되었어. 생각해봐. 그러면 유교질서에서 먼저 약혼을 했다면, 물론 정식으로 결혼해서 부부 사이는 아니지만, 이거는 일종의 가문과 가문이 지켜야 될 약속이고 윤리, 도덕이잖아, 그지? 그걸 다 깨버린 거야. 대장부라면 어떻게 자식을 팔아서 목숨을 구하겠는가? 대장부로서 할 일이 아니지요. 채경이 편안한 낯빛으로, 얼굴빛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소녀가 경솔하게도 미리 허락을 하였습니다. 일단 아버지를 구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이미 깨진 그릇은 뭐 거기 나왔던 윤여과의 약혼을 했지만 지금 조문화에 팔려가야 되는 거야. 알았니? 이미 깨진 그릇이니 말한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얘기하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세상 일이 다 나름대로 살아갈 방도가 있다. 오,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야. 응? 바로 묶어 볼래? 세상 일이 다 나름대로 살아갈 방도가 있다. 이 말은 뭔가 의도나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이 상황, 이 억지로 끌려가는 상황은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다. 아버님께서는 소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태어난 기색이었다. 있네. 태어난 기색이니까. 진공은 기가 막혀. 지금 나 구하자고 자기가 팔려가는 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태어내? 기가 막혀.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영 내키지 않는 일이야. 그래서 하늘만 바라볼 뿐이다. 해결책이 없는데 그러다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봤다. 딸아이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남다른 담력과 깨가 있었지. 이게 비범한 인물이라는 거야. 지금 하는 말과 행동 거지를 보면 뭐 살아갈 방도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기색을 보니까 틀림없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기발한 게 이게 바로 다 나름대로 살아갈 방도라고 얘기했던 내용이란 말이야. 있는 게야. 그냥 그 뜻을 따르고 지켜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딸의 결정, 딸이 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켜보겠다. 진공과 부인이 떠나자 채경은 방으로 돌아와 누워가지고 밤낮으로 흐느껴울다. 이건 무슨 행동이야? 저기 태어나게 그러면 이런 거지.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겠지. 실제로는 살아날 방도 계획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밤낮 흐느껴 울었겠지. 조문화의 아인이 끊임없이 와서 혼인을 재촉했다. 채경은 유머를 시켜 말을 전하겠다. 이제 막 부모님과 헤어지니 마음이 먹먹합니다. 수십 일 정도, 몇십 일 정도 시간 버는 거지, 그지? 수십 일 정도는 그냥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싶고 그리고 그 뒤에 마음이 좀 진정된 뒤에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 좀 그렇다네. 조문화의 아인이 돌아가서 채경의 말을 전했다. 아들이 안달이 나서 조급해지자 조문화가 말했다. 기다려 이놈아. 사람의 마음이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원하는 대로 해주자꾸나. 원래 그렇잖아. 부모님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져 있다. 오랜만에 만난 거잖아. 그럴 수 있지. 자, 그 아이는 이미 손안에 든 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진대가 없으니 다를 바가 없으니 조금 혼인을 늦춘다고 하더라도 걔가 어디 도망가겠어. 혼인을 안 한다고 하겠어. 어차피 우리하고 약속하고 그 진공이 풀려났으니까, 아버지가 풀려났으니까. 내 닷새 후에 4, 5일 후에 조문안에 게시적으로 보내서 채경이 어떤지 살펴보겠다. 그래도 좀 의심이 되나 봐. 채경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고 있다가 가냘픈 목소리로 유모를 불렀어. 유모, 내가 슬픈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한 뒤끝에 심한 감기가 걸렸네. 자, 여기 내가 슬픈 일을 당했대. 진공은 귀양 가고 부모하고 헤어졌었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감기 걸린 것 같아. 마음을 편안히 먹고 몸조리를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몸이 되어야 아버님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을 텐데 바깥 사람이 너무 자주 오가니 마음이 불편하네. 이거 다 핑계지, 그지? 핑계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계집종이 돌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빨리 일어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갚는다. 그래서 지금 마음은 그런데 몸이 못 따라요. 계집종이 와가지고 조문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조문하고 기쁘지. 아, 이제 완전히 마음이 굳혔구나. 근데 몸이 아파서 못 오는 거구나. 됐지? 다시 열흘이 지나자 채경은 부모님의 행차가 이미 멀어졌겠다 헤아리고, 자, 행차니까 길을 떠난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행차, 부모님이 잘 준비해가지고 떠난 거 멀어졌겠다. 이제 여기서 멀리 갔어. 유모와 몸종 운섬을 데리고 짐을 가볍게 꾸린 다음에 남자 옷을 입은 채, 남장을 했네, 변장했네. 밤에 한 마리 나귀를 타고 회남으로 떠났다. 이게 바로 앞에서 나온 마음은 있는데 몸이 못 따라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결혼해서 은혜를 갚아. 이렇게 했던 게 뭐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남장 차림으로 회남으로 떠났다. 다음날 아침 조문화의 하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집은 텅 비어있었고 이미 부모님 떠났고, 그 다음에 남장 차림으로 운섬을 데리고 채경도 떠났고, 크게 놀라고 이상하여 같은 골목에 사는 사람한테 물었어. 왜 저 집 빈집이요? 저 집 아가씨 어디 갔어? 그 사람이 투명스럽게 답했다.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그런 사람 난 모르고 하인이 할 수 없이 할 리 없이는 할 수 없이야 돌아가서 조문화에게 알렸다. 조문화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진 채 서로 쳐다만 볼 뿐 아무 말도 못했다. 완전히 채경한테 속았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알겠지? 스토리는 진짜 창성감이라고 중간인데 여기 지금 작품 속에서 전개쯤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뭐 거의 앞부분은 아니고 앞부분 조금 지난 다음에야. 알았니? 진영수의 딸 진채경이 조문화의 계략에 빠져서 시집을 가게 되는 상황. 아버지 때문에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난 다음에 기지를 발휘해갖고 도망가는 장면이라고. 진채경이 누구냐면 화진의 두 부인 중에 한 명, 윤옥화의 쌍둥이 남매 윤여옥과 혼인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화진의 두 부인이라고 했잖아. 화진도 결혼해서 부인이 둘이 있다잖아. 그 부인 윤옥화의 쌍둥이 남매라고 했잖아. 그러면 처남이지, 처남. 화진의 처남하고 채경하고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 장면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욱 집안이 아니라 화욱의 집안 화진의 부인의 남동생이니까 사돈이지. 사돈네하고 연결된 내용이 교과서의 부분이란 말이야. 교과서 수능특강의 내용이라고. 자, 이 소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 구성원들 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일부 다처제 제도의 유교적인 어떤 가장제 질서, 그러니까 많은 가족들이 서로 사건에 얽히면서 가정의 풍파를 얘기한 가정소설이라고 해야 되겠지. 내용상 가정소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윤리도덕을 강조했다면 도덕소설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강조했는데 지금 막 대화하고 막 행동하고 이런 게 주된 거란 말이야. 알았지? 다음에 너무 등장인물이 많으니까 구성이 굉장히 치밀하지 않으면 엉성하게 보여.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는 소설이다. 알았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 문제 풀이하면서 확인해 볼게. 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만 갖고 얘기한 거 지금. 1번. 진공은 자신이 오래 갇힌 것이 벼슬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뒤늦게 후회한다. 벼슬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자책하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지? 내용이 있고. 2번. 양석은 조문화의 지시에 따라서 나라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누명을 씌웠지. 그 다음에 오낭중은 조문화의 권세가 두려워가지고 예의하는 놈 조문화의 말을 오부인한테 전하고 심부름꾼을 했단 말이야. 4번. 엄승이 진공을 좌천시켜 금유옥에 가두자 황제는 진공의 죄를 밝히기 위해 운남으로 귀향을 보냈다? 아니죠. 오히려 잠깐만, 채경이 결혼한다고 거짓말을 속였잖아. 그리고 나서 금유옥에서 나와서 운남으로 귀향을 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벌이 좀 약해진 거지, 그지? 정답은 4번 틀렸네. 5번. 조문화는 채경이의 성품에 감복하여 채경이의 몸이 완쾌될 때까지 자신의 아들과 채경의 혼인을 미루었다. 안심하고 미뤘다가 뒤통수 맞았다. 알았니? 자, 1번의 답은 4번이 내용상 맞지 않는다. 2번.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를 추론하래, 추론.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라는 얘기야. 자, 윤씨랑의 아들인 윤여옥. 윤여옥은 누구야? 채경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여기 나왔네. 진공의 딸 채경과 혼인을 약속하고 약혼한 사이다. 어느 날 총계정에서 나왔네. 그 편지 있잖아. 편지에서 시인가? 학 한 마리가 길게 오면 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본 윤씨랑은 채경에게 이에 대한 시를 짓도록 했어. 채경이 지었을 거 아니야.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래에 시를 지었단 말이야. 그게 예언처럼 나중에 벌어진 거잖아 지금. 자, 사람들 놀랄까 큰 울음은 그쳤지만 삼청의 이를 날개 어이없으리. 다만 왕자진과 약속 있어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밖을 그리워하네. 만리밖을 그리워하는 건 뭐야? 헤어진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여기 삼청은 궁궐 세계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삼청에 이를 날개가 없대. 그럼 결혼한다고 한다면 윤여옥과 결혼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날라가야 만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만 왕자진과 약속이 있어. 왕자진은 여기 밑에 봐봐. 주나라 태자로 피리를 잘 불어 봉의 울음소리를 냈다고 함. 후에 신선이 되어 백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고 전해짐. 밤마다 구산에서, 자, 구산은 왕자진이 백학을 타고 신선이 돼서 승천한 곳, 돌을 닦아 신선이 된 곳이야. 그럼 만날 수가 없네 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추론하면서 가장 적절한 거. 자, 사람들이 놀랄까라는 구절은 채경의 선택으로 인해 진공이 노심초사하는 상황을 예언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 놀랄까. 큰 울음 그쳤지만. 이건 이제 가족들이 슬퍼할까봐 그런 얘기야. 채경의 선택으로 인해서 진공이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가족들이 슬퍼할까봐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구절은 채경이 선택해가지고 놀라는 거니까 노심초사하고는 관련이 없다. 알았지? 2번. 큰 울음이 그쳤지만 이라는 구절은 진공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채경이 자신을 희생하는 상황을 예언한 거다라고 했는데, 진공이 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게 자기 희생해서 조문안에 지금 팔려간단 말이지. 그러면 큰 울음을 그쳤지만이라는 구절은 진공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아니고 이제 지금 진공이 죽게 되는 거, 그걸 막았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석이 좀 약간 비껴나갔어. 그다음에 삼청의 일을 나에게 없으니라는 구절. 그러면 조문화의 아들과 자신의 혼인을 막지 못하는 상황을 예언한 거다. 조문화의 아들을 사랑한 적은 없어. 최경이 하나니 이 구절은 그렇다면 막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오히려 윤여옥과 만나지 못하는 거 혹은 왕자진이라고 얘기했는데 만나지 못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4번 왕자진과 약속이 있다고 그랬으니 윤여옥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경이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하는 상황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혼인하다니 약속을 어겨야 되는 거잖아. 맞지? 다 틀렸어. 그러면 마지막 5번이네.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밖을 그리워. 동그라미. 이게 최경이 헤어지는 거야. 윤여옥과 헤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가족과도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예언한 것이다. 만약에 최경이 그 조문화의 아들한테 시집을 갔어. 그럼 가족하고 헤어지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가족을 그리워할 수도 있는 거고. 정답은 5번이 적절한 추론이라고 보여줘. 자, 3번. 니은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경의 입장에서 비춰주고. 최경의 입장. 자, 주된 관점은 최경이다. 니은 한번 봅시다. 니은은 자, 니은은 어디냐? 뒤에 나오네.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어. 계속 울기만 했다고 그랬으니까. 응? 자, 나름대로 살아날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최경 입장에서 그런 거. 1번. 아버님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상기하여 조문화를 안심시킨다. 이것도 속이기 위한 가정의 일부가 되겠지. 그러니까 살아날 방도에 편입시킬 수 있다. 맞지, 그지? 그러니까 살아날 방도 안에 아닌 걸 찾아야지. 2번. 부모님과 헤어진 뒤에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혼인을 미뤄달라. 이것도 조문화를 속인 거니까 살아날 방도에 또 속해야 되겠지. 편입시켜야지. 3번. 힘든 일을 겪어 병에 걸렸다고 또 이것도 속이는 내용이니까 1, 2, 3번이 모두 조문화를 속이는 거니까 일단 방도에 포함시킨다. 알았지? 그 다음에 4번. 부모님께 조문화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행색을 바꾼 후 행색을 바꾸는 밑줄치고 남장하고 떠났잖아. 해양으로. 이것도 도피하고 살아날 방도 중에 하나겠지. 그치? 5번. 말싸움대에게 내가 집을 나온 시간과 장소를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이거 이렇게 하면 속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 내용에 최경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경의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지요. 알았니? 조문화의 추적을 따돌려야겠군. 물론 마음속으로 조문화의 추적하면 따돌려야지 생각도 했을 거고 이거 가짜로 퍼뜨릴까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최경의 입장에서 살아날 방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건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 5번이 지금 틀렸어요. 자, 4번. 복을 바탕으로 윗글을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상황을 고려하기 마련이다. 조선시대 이를 정도, 건도라는 개념으로 구분했는데 먼저 정도라는 건 도를 행할 때 원칙을 지키며 올바른 방법. 자, 도도 지키고 방법도 좋아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도 좋고 생각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정도라고 해서 이거는 100% 바람직한 거지. 상황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권도라고 그랬대. 그럼 생각해봐. 여기 지금 어떤 행동을 할 때 원칙이 좀 깨져. 아니? 그렇지만 방법은 또 괜찮아. 방법이 괜찮아? 그러니까 살아날 방법이라면 방법이 괜찮아. 어떤 때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방법이 좀 잘못될 수 있어. 이런 거를 권도라고 한다고. 자, 이때 권도는 단순히 상황 논리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동그라미 기지와 용기를 발휘한 거. 그 다음에 능동적이기 동그라미. 그럼 지금 최경은 권도한 거네, 그지? 남장으로 차림으로 해가지고 그때 거짓말을 다 상대방을 속인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사실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명분과 도리를 잃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도를 실천하는 거야. 창성감이록에서 진채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인 효를 남녀 간의 도리인 열렬히 뜨거운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정도와 권도의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때 진채경이 보여준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인물의 반응 그리고 내용을 물어본 거란 말이야. 채경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정도냐 권도냐 뭘 어겼느냐 뭘 지켰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1번. 조문화가 자신의 말을 채경에게 전달하라고 오낭중에게 당부하는 것은 채경에게 비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어 봐봐 위에 비. 자, 여기서는 지금 권도 쪽에 가까운 거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1번 같은 경우에 조문화가 비라고 했는데 혼인을 강요했지? 그러면 뭐를 실천하는 거야? 너네 아버지 살려라 효를 실천하는 거잖아. 그러면 비에 가깝죠. 그림 봐봐 비. 비는 효를 실천하는 쪽이 위쪽이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정도는 아니지만 원칙을 지키고 이 방법 있잖아. 결혼하는 거 이건 뭐 잘못될 수도 있어.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 하지만 효를 지켜라. 명분을 따라라. 그런 얘기니까 비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네. 정도는 아니지만 효라는 원칙을 지켜라. 2번.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을 허락한 채경의 결정은 오부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평소에 채경이 A하고 D면 A하고 D면은 지금 뭐냐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효냐 사랑이냐 이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치? 사랑을 선택하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고 아버지를 살리면 결혼은 깨질 것이잖아. 그러니까 A하고 D 사이가 맞겠지, 그치? 3번. 윤여옥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채경의 선택에 대해 화를 내는 진공의 모습. 자기를 살려줬는데 진공은 자신 때문에 채경이 D를 행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윤여옥을 버렸다. 약혼을 깨뜨렸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라고. 맞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병환을 핑계로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삼가해달라. 이 채경의 뜻을 조문화가 따르기로 한 것은 채경이 B하고 C를 동시에 선택한 거라고 믿었다라고 했어. C를 선택하면 안 되죠. C를 선택했다는 건 누굴 선택했다는 거야? 약혼한 윤욕을 따르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 C를 선택했다는 건 의심이라든지 이게 화를 부르겠지. 그지? 근데 지금 누가 조문화는 따라줬잖아. 인정해줬잖아. 그 말은 B하고 A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았니? B하고 C가 아니고 B하고 A라고 하는 게 B는 맞는데 효를 따랐으니까 권도니까 아까도 내내 얘기했잖아. 권도라고. 그래서 B와 C를 동시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B를 선택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4번 틀렸네. 5번.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하지 않고 채경이 회남으로 떠났어. 그러면 B하고 C라고 그랬으니까 통해 효와 열을 모두 실천한 거지. 방법은 좀 잘못됐지만. 자, 아버지도 살렸고요. 그 다음에 약속한 윤여과 결혼도 계속 유지될 수 있어. 결혼한다는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만약에 B하고 C인데 만약에 결혼을 해버리면 B는 됐지만 C는 깨져버리는 거지. 지금 회남으로 떠났다는 건 윤여과 끝까지 약속했던 혼인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열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효도 성공한 결과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틀렸죠. 이게 창선 가미록의 내용이었다.